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섯 번째 여러분 법무사 상법 기출 문제 해설입니다. 여섯 번째다. 자, 36번 한번 살펴보시면 보험료와 관련돼서 시험이 나왔네요. 보험료와 관련해 나오는데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서 쉽지 않았다고 느꼈다면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정말. 정말 안 하신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 뭐 했는데 못 알아먹었거나 또 했는데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못 봤다든가 그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답을 가보면 1번입니다. 1번이에요. 만약에 이거 확실히 알았다면 1번 빡 풀고 바로 넘어가 버렸어야 되죠? 전문 문제입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보험계약자 1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죠? 2개월 맞죠? 2개월이 경과하면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간주. 조문에 있어요. 간주인데 이 간주가 아니고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본다. 알겠죠? 본다.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간주 규정이에요. 간주 규정. 여러분 봤던 조문이고 조문 스터디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2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계속보험료를 안 냈을 때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상당 기간 정해서 어떻게 최고한다 최고. 최고하고 그때 안 하면은 내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보험료, 계속보험에 대해서 해지할 때는 상당 기간 최고하고 해지한다. 알겠죠? 해지한다. 그리고 만약에 타인을 위한 보험 있잖아요. 타인을 위한 보험일 때는 해지할 때 어떤 걸 절차를 거쳐야 돼요? 타인에게 동일하게 최고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료와 관련되는 내용이어서 해지와 관련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뭐 문제집에도 있고 다 봤던 거니까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볼까요? 4번. 보험자는 계속보험료의 지급 연체를 이유로. 그쵸? 계속보험료가 연체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험이 해지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했어요? 계속보험료 연체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그죠? 지급한 보험금은 반환을 구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소급이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그림도 그려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만약에 3월, 4월, 5월, 6월, 7월이다. 요때까지 보험료를 잘 냈어요. 보험료 납부했어요. 잘 납부했어요. 근데 요때 어때요? 보험금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6, 7, 8 여기서 요 보험료를 안 냈어요. 미납이죠. 요때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해지할 때 소급되는 건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여기까지 가서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없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납부할 때 받은 보험금은 어, 반환하면 안 되죠. 그죠? 안 된다. 5번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일정한 유예기한이 경과하면 보험자의 최고나 해지의 의사표시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는 건 뭐죠, 이게? 요게 우리가 말했던 실효 약관이었어요. 이건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무효라고 했죠? 무효. 무효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맞아요. 됐죠? 이 36번도 여러분, 하여튼 1초 만에 풀어야 돼. 알겠죠? 36번도, 뭐 1초는 좀 그러니까 2초 만에 풀어야 돼. 됐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게 뭐 그렇다 하면은 공부가 덜 된 겁니다.
아, 제가 얘기해 줬는데, 아, 그거였구나. 맞아. 찾아보니 그거였었네. 라고 느끼면 이제 공부가 조금 되었는데, 그죠? 되었는데, 조금 이제 한번 더 다지면 확실히 그게 답이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척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시험을 다시 한번 복습해서 풀어봐야 돼. 민법이든 뭐든지. 그래서 뭔가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잘못된 건지, 시간을 투자 못했는지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주변에 뭐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본인이 사실 순간순간적이지만 공부를 덜 했어요. 다른 걸 치워서 공부를 덜 했는데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왜 점수가 안 나오지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냉정하게 꿰뚫어 보면 공부를 많이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겸손해져야 된다. 알겠죠? 겸손해져야 돼.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최종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한두 번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최종 합격 가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부족한 부분, 잘못된 걸 고쳐서 지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알겠죠? 부끄럽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판단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 제가 시험장에서 아는 사람이 푸는 기준으로 제가 풀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덜 된 거야. 그냥 겸손하게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거는 일단 잊어버려야 돼요. 했기 때문에 쌓이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했기 때문에 쌓이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가볼게요. 37번 답을 한번 볼까요? 37번 답은 5번이네요. 한번 풀어봅시다.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예요. 회사, 그죠? 5번 가볼게요.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서 라고 볼 수 있는 여부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성립되는 성립 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격 형해화의 이제 그 판단 시점인데요. 시점인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회사 성립할 때 설립등기하고는 관계없어요. 설립등기 관계없고 어때요? 문제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시점으로 판단하는 거죠. 알겠죠? 문제가 되는 문제 법률행위. 알겠죠? 문제 법률행위. 알겠죠? 사실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아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격 형해가 될 정도는 이르지 않았지만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지 여부는 채무 면탈 등 남용 행위를 한 시점으로 간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판례 입장인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된다. 이건 뭐 과거에 판례도 있었지만 23년에 2월 달에 나온 확인된 판례인데 여러분 혹시 못 봤다 하더라도 이건 확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37번을 만약에 못 봤다, 잘 몰랐다. 그러면 틀려줘도 돼요. 틀려도 된다. 알겠죠? 그런데 위에 거 보면 다 판례들을 제가 해줬던 것들입니다. 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답을 고르면 되겠죠. 나머지는 쉬운 것들이거든요. 만약 그 판례를 몰랐다 하더라도 1번 회사는 본점 소재 설립 등기하면 설립한다. 맞죠? 그리고 뭡니까? 등기가 맞춰지잖아요. 등기되면. 등기되면 어때요? 치유되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설립 등기 전에 주식 청약서의 요건을 흠결을 이유로 무효 주장도 못하고 혹은 사기 강박을 이유로 그 인수도 취소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설립 등기가 되면. 설립 등기가 되면 무효 취소 안 된다 그랬죠? 이건 확실히 아는 거잖아요.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만약에 모른다면 공부 더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한 명에서 합작해서 유한 책임회사. 이거는 뭐 그냥 답 주는 거지. 그냥 그죠? 답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죠. 그죠? 아는 거 2번. 볼 것도 없고. 3번. 이거는 처신 판례에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그 영업 목적이나
등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이 자기 채무를 어때요? 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 출자해서 새로 설립해 버렸단 말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이 있다 그랬죠.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서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채무에 물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고, 또 만약에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어때요? 개인의 채무, 개인의 채권자가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도 책임 물을 수 있는가? 회사를 법인격 부인해서 동일시해서 회사에 대해서 책임 물을 수 있는가? 그렇게 가능하다 그랬죠. 이게 우리가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거잖아요. 판례, 최신 판례에서 그죠? 했던 거고, 그다음 최신 판례도 했지만 최신 판례 이전에 그죠? 최신 판례가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나왔던 겁니다. 21년 나온 판례요. 최신 판례문을 설명했지만. 그래서 거꾸로 개인의 책임 물을 수 있고 또 회사에서 회사에 다시 말해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서 배우인 개인에게 묻고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책임을 회사에도 물을 수 있다. 법인격 역종 이거 다 말했던 거니까 이건 맞춰야 되겠죠. 그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4번만 가보면 되겠네요. 4번에 아까 3번에 반대잖아요. 동일한 판례인데 반대로 회사에 대해서도 어때요?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거꾸로도 가능하다. 법인격의 역적용도 가능하다. 이거 3번, 4번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 2, 3, 4 다 알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알면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설령 이 내용이 좀 어렵게 몰랐다 하더라도 답은 5번으로 고르고 와야 되죠. 나머지는 다 확실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풀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문제는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한번 가볼게요. 38번. 상인과 상행위와 관련되는 건데, 이것도 뭐, 하도 여러 번 다룬 거라서, 일단 답을 한번 볼까요? 답을? 2번이에요. 영업을 위한 개업 준비 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업의사가 일반적 개업 중위로서의 상행이 되려면 영업의사가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표시가 아니고 뭡니까? 이걸 우리가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객관적 인식 가능성 그랬죠. 가능성. 설 그랬죠. 이거 뭐예요? 외부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영업을 하려고 하네? 라고 다른 사람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뭐 간판을 단다든지 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알겠죠? 외부에서 저 사람이 영업하려고 그러네? 라고 인식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표시돼야 되는 틀린 거예요. 표시되지 않더라도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어때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한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는 당연히 상부 적용되는 것이고 3번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행위 맞잖아요. 4번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 대표이사 개인이 있잖아요. 뭔가 회사의 운영 자금을 사용하러 빌려왔지만 대표이사 개인 자기 이름을 빌려온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무리 회사를 위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건 어때요? 회사가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상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은요. 또, 요 4번, 5번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라 그랬죠?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 회사에, 그죠? 이거는 보조상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38번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이 2초 만에 찍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면 20개 정도는 있잖아요. 그냥 빠르게 찍을 수 있어요. 답 찾아가 빨리 찍고 그 다음에 5개도 금방 찾고 나머지 전혀 모르는 5개 있잖아요. 아니면 뭐 상황이 안 가는 거 그렇게 냅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무조건 출제위원들한테 주문을 합니다. 반드시 어떤 강사 책도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거 한 두세 문제를 내서 변별력 갖게 해달라라고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나온다고 전제를 하고 아예 서너 문제, 5문제는 모르는 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모르면 바로바로 넘어가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번을 가보냐면, 그래서 아까 뭐 판례는 아시겠죠? 예, 반드시 상호 등기 기업 광고 간판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표시는 안 돼 있어도 상인 자격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점포를 구입한다든지 예, 사용인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준비를 보아서 영업의사가 상대방이고 이거 상대방이 인식해야 돼. 알겠죠?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39번 손해보험 한번 가볼까요? 손해보험. 손해보험. 이것도 보험도 좀 어렵게 느껴지시지만 예, 몇 개 판례는 다 본 거거든요. 다 아는 건데 일단은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해답을 먼저 가볼게요. 답을 먼저 한번 가봅시다. 어떤 건지. 답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지를 가봐야 되겠죠. 그쵸? 답이 5번이네요. 자, 상법 682조에 따르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해서 발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 요것만 보면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요거. 이게 바로 보험자 대위자는 대위. 제3자가 어때요? 제3자 인해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대신 그죠? 보험 피 다시 말해서 보험 계약자를 대신해서 그죠? 받을 걸 받는 거잖아요. 그 지급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보험자 대위가 법정 대위라고 그랬잖아요. 법정 대위.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순간 그 채권은 누구에 넘어갑니까? 보험회사에 넘어가는 거죠. 이럴 때 제3자의 행위는 피보험에 대해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고의 과실에 의한 행위만을 의미한다? 아니에요. 고의 과실에 의한 반드시 고의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피보험에 대해 손해를 입히는 그냥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고의 과실로 일으킨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거다. 그래서 그것도 뭐 5번 만약에 이제 책을 제대로 잘 보신 분들은 봤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한번 가볼까요? 1번. 뭐 1번 너무 쉽죠? 당연히 손해보험은 재산, 인보험은 어때요? 생명신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잖아요. 우리 책에도 문제지가 다 있는 겁니다. 손해보험에서 동시에 불법이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3자가 있을 때 피보험자가 그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때 있잖아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어때요? 빼고 나머지를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중이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부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해서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중복보험 여러 번 했죠? 중복보험은 비율 책임, 그 다음에 연대 책임이죠? 비례보상, 그죠? 비례보상. 그 다음에 연대 책임 두 가지로 해결한다 그랬죠? 중복보험은. 중복보험 개념은 여러 가지 있죠. 피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함께 중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수개 보험계약 동시에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해야 돼. 그래서 이 중복보험 뭐라 그랬어요? 중복 초과보험을 읽게 되는데 그냥 중복보험 적봉 한다 그랬죠? 중복해서 초과돼야 돼요. 중복되지만 초과 안 되면 어때요? 그대로 주면 돼요. 근데, 그리고 보험 계약 목적, 피보험이기 다름이 이건 중복이 아니죠. 그죠? 중복보험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손해 방지의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계약 피보험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금을 위반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와 관련되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고요. 경과실로 위반할 때는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고의 중과실 뿐이고 손해방지할 때는요. 경과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판례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5번까지 하면 되는 거였죠. 그죠? 5번은 아까 보험자 대위에서
제3자의 행위는 고의 과실에 의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되는 거죠. 다시 20분 됐으니까 이건 또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제가 푸는 관점에서 에, 여러분도 한번 같이 봐보시고 어 그 우리 그 뭐야 내가 하는 대로 못 따라오겠다. 하는데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이게 가르쳐 줬는데 몰랐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덜 된 거야. 그런데 또 알아먹긴 하고 뭐 하는데도 몇 개는 알아먹겠고 몇 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그러면 그건 어때요? 여러분의 기억력이 손실됐거나 손상됐거나 아니면 잊어버린 거야. 그럼 어때요?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